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제주 17번째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버스는 이미 도착을 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도 2차 컷오프를 거쳐서 최종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경선 4강 진출 티켓을 따낸 원희룡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도민들 덕분입니다. 네, 그래. 2차 경선 컷오프 통과하실 때 예.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가슴이 쫄깃하고, 예. 많이 떨리더라고요. 예. 내부적으로는 확신은 가졌지만, 예.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예.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선 제주 도민들께, 예. 좀 죄를 짓는 것을 면했구나. 면했구나. 예.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습니다. 2차 컷오프 통과할 거라는 확신을 본인 스스로 갖게 된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확신은 갖고 있었고요. 한 2주 전부터는 예. 우리 당원들부터가 토론의 수준을 위해서나 또 네거티브를 안 하고 정책에 준비되어 있는 거나 예. 또 당에서 큰 우리는 당 내부의 인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희룡은 반드시 필수 주자다. 예. 이런 판단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고요. 예. 또 막판에는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예. 하는 걸 보면서 원희룡이 그냥 점잖은 모범생 아니냐, 예. 무색무취하지 않냐 이런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미지가 좀 반전되는 예. 그 바람이 일면서는 확신을 했었죠. 4강에만 진출하면 한 달 안에 판세를 바꿀 자신이 있다고 줄곧 말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판세를? 지금 이미 급상승 중입니다. 이미 유승민 후보는 제끼는 이런 예.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홍준표, 윤석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에 대한 공격력 이것을 우리 당 전체가 달라붙는 것 못지않은 예. 공격력을 보여드릴 준비가 이미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은 지난번 정권 교체가 최순실 선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또 대장동 선거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선에서 이재명과 붙더라도 이재명을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그 공격력을 보여드릴 거고 예. 앞으로 또 토론이 가게 되면 당장 국정을 맡기더라도 정책이면 정책,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이면 능력, 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흠이 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원희룡의 값어치와 예. 원희룡의 존재감을 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차 컷오프 직전에 별명을 하나 얻으셨습니다. 네. 대장동 1타 강사. 이게 유동규로 갔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위에서 사인이 안 떨어지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임명권자가 이재명 시장이고.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장동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시게 된 건가요? 원래는 뭐 촬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영상 보시면 굉장히 좀 예. 그냥 이게 좀 막 화질도 좀 안 좋고 좀 그렇고. 예, 막 그냥 본인 채널도 아니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여러 주제를 하다가 보니까 대장동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대장동 특집까지 방송을 했는데도 예. 제가 볼 때는 본질이랄까 그 뿌리를 잘 모르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행정 경험 제주도지사 해봤을 때 이런 건 이런 거고 또 옛날에 검사로 내가 경제사범이나 조폭들을 다뤄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서 예. 그럼 우리 내부에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참고해서 바로 다음 해라. 방송할 때 좀 예. 제대로 해라. 예. 라고 해서 칠판을 꺼내놓고 우리 그 유튜버를 교육시키기 위한 방송을 했는데 보고 나서는 이거 그대로 내보냅시다. 그쪽 유튜버가.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네네. 크로코다일. 예. 예. 사실 그 영상 제가 보면서 학원 강사를 하셔도 1타 강사로 성공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입주과외나 몰래바이트 할 때는 예. 사실 잘 못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가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중국 투자도 막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또 이 업자들과의 유착에 대해서 제가 이걸 어떤 청렴을 위해서 강도 높은 제가 7년 동안 버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살아있는 지식이 있어서 제 눈에는 지금도 다 보여요. 저게 어떻게 얽혀 있는 예. 건지 이재명이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건지 예. 제 눈에는 보이니까 예. 그걸 얘기하니까 아마 알기 쉬운 것 같아요. 예. 그 대장동 관련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5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걸 5개의 점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네. 대장동 개발 사업, 대장동 게이트 예. 이 사건의 실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 예. 뭐 무슨 금융 용어도 많이 등장하고 부동산 용어 많이 등장하죠. 이거 다 치우고요. 이거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예. 거예요. 핵심은 엄청난 수익을 예.
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걸 이용해서 땅도 싸게 수용하고 행정 절차도 다 편파적으로 만들어서는 엄청난 수익이 나게끔 해놓고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약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써서 그래서 최소한 8천억의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는데 이것의 주범은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인데 여기는 이재명 시장이 발탁해서 이재명 시장의 오른팔이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넘버 3인 사람이에요. 일개 직원, 부하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재명 다 거짓말이죠. 하는데. 그래서 왜 몰아줬냐? 측근이냐 아니냐? 그다음 이재명 시장 그 안에는 이게 단순히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그다음 평택의 현대쭉 하면서 정진상을 비롯한 이재명과 한몸인 경제 공동체인 그 측근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점을 3개를 찍은 거고요. 그다음 이 돈들이 당장은 어디 쓰였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에 대한 무죄 재판을 할 때 김만배 8번 찾아가면서 로비를 했고요. 전대회 회장요. 그다음 이재명 지사가 자기 재판이 뭐 여러 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로펌들을 다 동원해서 변호사만 30명을 채용을 했는데 수임료가 없어요. 다 무료 변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 이게 의혹의 점이다. 그래서 5가지의 점 이것은 이 의혹의 실체로 파고 들어가는 진입 구이기, 진입 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잡한 거를 가장 간단하게 5개로 찍고 몸통을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의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며칠 전에 짚었죠. 네. 앞으로도 뭐 이 대장동 문제는 대선 과정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당장 18일, 20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처 국감을 하는데요. 국감 때는 제가 하루 종일 중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즉시 허위사실 공표로 현장에서 고발해 버릴 겁니다. 자, 좀 가벼운 얘기로 가겠습니다. 정통 대하사극 용의 눈물을 찍으셨다고요? 네. 전하, 청년 백성들의 상소문이 옵니다. 어허! 이런 잡것들을 싹 잡아서 확! 전하! 통촉하기 없어서! 쟤 왜 저래? 뭐 찔리는 거 있니? 대장동 관련해서 최근에 더빙판도 내셨던데 이 용의 눈물 찍게 된 배경하고 이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정책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내 집 마련할 때 절반을 국가가 투자를 해주겠다는 반반주택. 이것은 희룡부동산이라는 6분짜리 드라마를 찍었고요. 그다음 청년 교육 카드. 왜냐하면 부모한테 용돈을 탈 수 없는 청년들은 알바하면서 자기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10년 동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 직업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이거를 만들겠다. 요 공약을 냈는데 이거를 보도자료로 내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웹드라마 6분짜리로 해보자. 그래서 하나는 부동산 드라마, 복덕방 드라마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극으로 갔죠. 거기 보니까 경기 관찰사가 나오던데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집어넣으신 겁니까? 그럼 컨셉이? 그건 우리 시청자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용의 눈물 연기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에서 평가를 하시던가요? 옆에서는 뭐 연기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선의의 거짓말인 거고요. 제가 초짜 처음 데뷔한 것 치고는 내 안에 끼가 좀 있었구나. 스스로. 자, 이렇게 유튜브 공세에 이어서 검찰에다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2가지 수사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입을 쫓아가는 수사. 그리고 또 하나는 돈과 핸드폰을 쫓아가는 수사가 있어요.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의 입을 쫓아가는 수사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신용만 하는 수사, 오히려 범인 보고 다 도망가라는 수사입니다. 왜 지금 이걸 말씀드리냐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FIU라고 수상한 자금 출처 2천만 원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우리나라의 기구가 있어요. 이미 5개월 전에 FIU에서
화천대유에 수천만 원짜리의 대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경찰에 알려졌는데 묵살해버렸습니다. 예. 그다음 검찰도 수사를 안 하다가 정영학 회계사라고 예. 이번에 수익 녹취록 배분하다가 공개한- 예, 그 서로 내부 다툼이 생기니까 녹취하고 돈다발 사진 찍고 해서 검찰이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돈에 대한 추적도 제대로 안 하고 예. 그다음 거기에서 유동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유동규의 핸드폰부터 잡아야 되는데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핸드폰을 저 10층에서 던졌는데 9층인가에서 던졌는데 이 핸드폰을 못 찾아가지고 예. 이게 막 지금도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라는 썰이 있는데 경찰에서 그걸 찾아왔어요. 네. 돈과 폰을 즉각 확보하지 않는 수사는 전부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 수사를 예. 얘기를 했던데요. 철저 수사 말로가 아니라요. 결국 돈과 폰을 예. 즉시 확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수사가 달라집니다. 예. 현재까지는 가짜 수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거 캠프 내에 시민 수사단을 지금 조직하셨고 네. 별도의 대장동 특별팀까지 지금 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캠프 내에는 예. 우리 김재식 변호사가 있는데 예. 여기가 팀장이고요. 그 옆에 또 다른 변호사들, 회계사들, 세무사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이 검찰 전문가들 예.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들어오는 제보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사항 그리고 각 당에서 예. 주고받는 공방 이런 것들을 전부 크로스 체크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대장동뿐만 아니라 예. 백현동, 그다음 위례 신도시, 예. 그다음 평택의 현덕지구, 현덕지구. 그다음 이거 외에도 지금 판교 중심지에 있는 알파돔, 예. 그리고 성남에서 했던 그 뭐 청소 용역, 예. 그다음 보도블록 용역, LED 용역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예. 그 이권을 나눠 먹었던 그 측근들의 명단과 내역들에 예.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제보와 조사가 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18일, 20일 국정감사 때 이걸 해명을 하든지 해명하는데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압승이 아니라 점 하나를 찍어서 예. 압승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죠? 압승에다 점이 지금 뭐 압정인가요? 압송. 압송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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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선 예. 이기고 지금 오늘 뭐 결선 투표 뭐 하니마니 해서 압승에 지금 들떠 있는데 저희가 점을 찍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전부 점으로 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제주에 왔을 때 특검을 할 경우에 특검 결과가 내년 대선 이후에나 나오니까 특검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시고 원희룡 후보께서는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검찰이 하면 예. 뭐 특검 안 해도 되는데 예. 검찰이 제대로 안 할 거기 때문에 특검은 어차피 해야 되고요. 예. 시간 끌겠죠.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감옥 간다라는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가짜 능력자고 가짜 약자 편이라는 것을 철저히 국민이 알게 하고 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현행범으로 예. 바로 고발해버릴 겁니다. 예.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검이 필요 없어요. 예. 지난번에 권순일 무죄 재판 한 것도 자기 형 강제 입원 시켰니 안 시켰니 이거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까지 예. 갔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제기한 5개의 점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것 갖다 가지고 이재명한테 바로 질문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 답변하는 순간 예.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이 되고 이거는 그게 허위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순간 예. 한두 달 내로 검찰 기소를 해야 돼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논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게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일부 가서 곁다리 끼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는 다 민주당으로 보내버리고 싶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저희는 다 처단해서 다 예. 민주당으로 보낼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어떤 내부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는 일부밖에 모르겠죠. 일부밖에. 곽상도 의원은요. 예. 이재명 지사가 옛날 검사 사칭 사건으로 예. 수사를 받을 때 그의 수사에도 관여됐었고 그걸 벌금 150만 원인가로 예. 이게 굉장히 약하게 처벌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로비 자금에는 당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이 도둑떼들은 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앙 권력, 지방 권력에 쫓아다니는 예.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용현하고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또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어떤 주가 조작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네. 또 여당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야당 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의혹 철저히 다 수사해야 됩니다. 예. 법 앞에 평등이고요.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는 이미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예. 지금 뭐 고발 사주 사건이든 뭐 지금 뭐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이런 의혹도 있고 아니 뭐 주가 조작도 뭐 그게 관여돼 있냐 아니냐인데 대신 우리 형사 책임의 원칙은 개인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그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든 옆에 있는 뭐 부하든 책임을 물리려면 또 그거에 맞는 증거와 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책임을 지금 우리 후보 중에 누군가가 또 져야 되는 그런 증거와 논리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것을 감싸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를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사실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번 선거 자체가 예. 서로에 대한 가차없는 예. 검증과 공격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자초한 예. 의혹들에 대해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제보와 어떤 수사의 진행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가면 갈수록 그런 걱정과 흠집이 없는 깨끗한 후보 그러면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후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갈증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 3주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11월 5일 그때 투표할 때요. 여론조사의 항목이 1, 2, 3등 누구냐 이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을 물어보는 예. 여론조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맞대결을 붙이면 누가 이길 거냐? 금방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 그러면 원희룡이 1등 하지 말란 법이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경선 과정에 토론회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정책 대결보다는 사실 뭐 손바닥에 왕자 써 있는 논란, 네, 네. 뭐 천공 스승, 뭐 학문침, 사실 그전 어떤 토론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나와서 저 솔직히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국민의힘 토론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초한 것도 문제고, 예. 그것을 또 끝까지 후벼 파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 그 자초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게끔 깔끔하게 어떤 반성과 이걸 정리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이 공격하는 측에서도 그걸 짚었으면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정책과 예. 국정운영 능력 수준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토론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우선 예. 이재명의 정책 또 이재명의 예. 비리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공격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난번 광주 토론회 때는 이재명 공약을 읽고 왔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고 왔더라고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홍준표 후보는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특유의 더 오만하고 더 예. 무성의한 태도죠. 예. 그런 식으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사자가 최선을 다하는 예. 거고요. 우리 이재명하고 말로 눌러서 우겼다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내용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쪽이 낫구나라는 예. 걸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피지기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진지하지 않고 예. 그냥 우리 국민의 힘끼리 상대방 헐뜯어서 거기를 주저앉히면 나한테 온다라는 너무나 반사이익식의 예. 해코지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면에서도 정책.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과연 국민의 힘이 잡으면 나아지겠는가?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나의 삶에는 예. 과연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 예.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점을 묻고 있는데 이 점으로 우리가 토론의 중점을 옮겨가야죠.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예. 어떤 이 내용과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영을 개선시킬 수 예. 있는 어떤 이 컨텐츠 이쪽으로 토론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귤장이라는 별명이 또 계십니다. 네. 이게 이준석 당대표하고 전화 녹취록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할 때 20, 30대 젊은 층에서 원 후보를 비난하면서 붙인 별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해 보니까 나는 스스로 나는 귤장이다라고
뭐 소개를 하시던데 이렇게 그걸 안 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요? 우선 국민 비타민 귤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별명이 없는 정치인이 99%예요. 별명이 생겼다라는 것은 예. 앞으로 인지도라든가 이게 떠오르는 스타로서 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악플이든지 늘 욕하는 사람을 어차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 예. 그게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앙이란 단어조차에 어감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재앙. 뭐 문재인 대통령도 달고 예. 다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급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느 후보가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게 나는 당내 경선에서는 밀린 적이 있어도 민주당과 붙어서는 진 적이 없다. 그럼 민주당이 볼 때는 내가 재앙이고 이번에도 이재명을 잡을 최강의 공격수 예. 그리고 국정 운영 준비가 가장 잘 돼 있고 누구보다 깨끗한 흠잡을 데 없는 후보라는 점에서 원희룡이 민주당의 재앙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 지금 경선 주자 3명이 계신데 이 3명에 비해서 나는 각각 이 사람보다 이 후보보다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우리 윤석열은 실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체험, 네.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어떤 철학. 그래서 저는 체험 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는 말도 재미있으시고 워낙 임기응변도 강하시고 한데 그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깡통이라고 자꾸 콜라라고 하는데 이건 깡통 콜라다라고 제가 하는 거고요. 유승민 후보는 KDI 출신의 경제학자인데요. 예. 여기는 경제학자고 좀 차갑다. 예. 그러니까 가슴과 예.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점을 보인다. 그래서 진정한 경제는 가슴과 손발로 뛰는 경제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던데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어떤 손실을 보존해주는 확실한 보전 네. 그리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국가가 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인데 이걸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을 못 챙기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정부에서 방역에 대한 코로나 피해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는 영업을 보상도 안 해주고 폐업하려고 그래도 대출 갚아야 되니까 폐업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고는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도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IMF 때는 외환위기 극복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우선 살려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문재인 5년 동안 부동산 폭등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대해서 국가가 절반을 투자해 주자. 예. 내 집 마련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회의 사다리를 예. 주자. 그런 정책입니다. 자, 본인 스스로 나는 저평가된 블루칩이다. 그래서 이 거품이 낀 테마주 대신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량주를 골라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다음 달 5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에. 네. 대선 후보로 본인이 선출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평가라는 딱지는 이미 뗐습니다. 예. 이제는 급상승 중인 예. 블루칩 우량주고요. 예. 급상승도 어느 정도의 급상승이냐. 예. 요새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떡상 중인 이제 최고 테마주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가 1, 2, 3, 4등 뽑아라 이게 아니라 예. 이재명과 붙었을 때 이 사람이 예. 과연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보느냐를 물어보고 예.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도록 지금 경선 규칙이 예. 짜여져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여론조사 설문 방법은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희룡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고 원희룡이 1등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여론조사 방식이 됩니다.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이재명 후보가 붙어서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압송시킨다니까요. 예. 후보 교체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향 제주에서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보다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되는 최종 후보로 어떤 판세가 굳혀지는 그 시점을 그 11월 15일 바로 직전으로 잡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 이틀 뒤에 유승민과 맞수토론. 예. 그다음 그 일주일 뒤에 홍준표와 맞수토론. 또 일주일 뒤에 윤석열과 윤석열. 맞수토론. 예. 맞수토론 할 때마다 각 후보들을 제끼는 도장 깨기를 제가
그 레전드 드라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지사를 내가 7년이나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선 주자보다 제주 공약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좀 차별화되게 준비하고 계신 제주 공약이 있으신지요? 저는 새롭게 뭘 얘기한다기보다는 제가 내세웠지만 지사를 중간에 그만두면서 예. 사실은 완수는 못 해냈잖아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더 완수를 하고 또 도지사로서의 한계가 대통령이란 중앙정부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안 지킨 거,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 약속 안 지켰죠. 공항에 대해서도 약속 안 지켰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도 지방행정과 전체 대통령의 지원이 합쳐졌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이 제2공항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2공항 정산 추진해야 된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예, 변함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간에는 대선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 내년 대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향후 정치 전망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예.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치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강 주자들끼리 진검승부를 앞두고 계신데 나 원희룡이 왜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주도민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원희룡은 제주의 아들로서 제주도민들의 성원과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주도지사를 하면서는 열심히 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제 저는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아들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상대방인 이재명 지사의 가짜 능력, 그리고 가짜 약자 편이라는 그 가면을 벗기고 특히 대장동 비리로부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심판을 받게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력한 공격수로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당장 맡아도 준비되어 있는 국정 운영의 적임자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깨끗한 힘, 그러한 원희룡이 4.3 영령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울에 태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제가 전 국민에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유권자들 열심히 만나시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제주도당 역시 대선 체제로 재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이 석 달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제주 정가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제주선거대책본부장이셨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던 결과입니까? 예상을 못했다는 게 맞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되리라고 했던 건 최초 경선이 시작된 올 7월부터야 사실 예측이 됐었고 예. 그전에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예. 이대낙이라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낙연이다. 40% 가까운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이 민심의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예. 국민의 바다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참 이렇게 다이내믹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선이었습니다. 예. 그 제주 경선 득표율이 55%가 조금 넘었는데 이게 최종 득표율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전국보다 제주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았던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도의 정확한 득표율은 56.75%고요, 예. 당원에. 예. 경기도에 이어서 경기도는 예, 경기지사로 계시니까 자기 집이니까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타시도에 비해서는 1등을 했죠. 예. 1등 한 것보다는 제주도가 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풍향계 역할을 했습니다. 예.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제주 1위는 대통령.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제주도 민심이 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은 뭐 당무위원회에서 일단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결선 투표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도 됐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층에서 계속 어떤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당내에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도 훌륭하신 후보고 참 내공이 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적지 않겠죠. 올 초만 하더라도 뭐 그런 40% 이상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따랐던 분들이 상실감이라든가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또 그런 안타까움이고 그건 정무적 판단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소위 장단 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지지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또 전 당원들이 그런 데는 하나 된 합심의 노력을 해줄 거라고 보고 또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대선 캠프 공동 상황 실장을 맡고 있던 유성권 의원과 함께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서 원팀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상 당장 원팀 구성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낙관합니다. 실은. 예. 민주당이 보면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논쟁할 땐 하는데 일단 하자고 모아놓으면 그것에 또 신속하게 합쳐서 가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당무회의도 이의제기를 표결에 의해서 부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끝까지 끝장 토론해서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렇지 않고는 국민과 당원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 아니냐. 또 그 토론이 한 3시간 이전에 끝냈기 때문에. 당무위원이시죠? 예, 당무위원이어서 뭐 쭉 지켜봤습니다. 그게 그 해석, 법 조문의 당헌 당규의 해석이라든가 당규의 뭐 재정 배경이나 이런 데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많은 당무위원들께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팀이 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다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의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분들이 가졌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에서 늘 50% 득표를 하다가 20%로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어떤 투표 표심에 반영이 됐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이재명 후보 측을 어쨌든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떠맡은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은 전 투표가 국민의 민심을 보여줬는데 오직 그 3차 투표만 국민 경선만 사실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장동으로 그 불려지는 화천대유 그 국민의힘 게이트보다는 소위 카페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거나 또 극렬한 이 보수 우익의 역선택. 이런 부분들에 실제 저희들이 많은 또 증거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내부 분석은 합니다. 그러나 그걸 국민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태도는 아니다 해서 발표를 하든가 설명하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뭐 대장동 게이트라고 일단 보칭을 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을 해서 뒷돈을 받았던가 해먹었다면 그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자신감, 또 그렇지 않았다는 확실한 우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그런 그 의심의 가설, 그것은 저희들은 뭐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대장동 일타 강사람 별명을 얻고 계시는 원희룡 후보가 가장 강한 지금 투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원희룡 후보의 대선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 전략에 대해서는.
1등 후보를 공격해야 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소위 뭐 전략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이 타겟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타겟을 대장동 개발로 선택한 것은 저는 아주 중대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그 건 소위 말해서 싸게 토지를 취득해서 예.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비싸게 파는 구조 아닙니까? 네네. 이것을 돈을 댄 금융과 건설회사가 사실 불로소득 이익을 취한 건데 이런 것은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보편적인 개발의 수법입니다. 네. 그동안 한국이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 불로소득을 어떻게 국민의 이익으로 환수하느냐가 주제가 된 거지요. 이재명 후보는 그 불로소득의 절반을 성남시 이익으로 한 그거 네, 사실은 굉장히 5,500을 공적인 셈이죠. 가져왔으니까. 근데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대장동에 대한 그 가설은 종전에 계속 해온 국민의힘 쪽에서 해왔던 가설을 그대로 예. 그리고 거기에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경우에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예. 원희철 의원이 가담했듯이 불로소득에 그 소위 가담해서 이렇게 예. 그거를 해먹었다. 이런 가설을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는 건데 그는 제가 볼 때는 예. 뭐 절대 잘못됐고 예. 그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밝혀지고 국민들께서 거꾸로 예. 오히려 우리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지지다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그리고 경기도 내 여러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선거 이슈로 몰아갈 게 뻔한 것 같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아니면 캠프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좀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민주당 차원에서 두 가지의 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 기획단 TF가 있죠. 하나가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려진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국민의힘 화천대유 TF 말씀. 네, TF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예. 소위 지시했다고 의심되는 고발사주. 예. TF입니다. 예. 두 개를 가지고 민주당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예. 그런 쟁점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 뭐 이 대장동 이슈가 논란이 돼서 제가 만약에 경기지사면은 지사직을 탈퇴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고 나서 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예. 이재명 지사의 후보께 예. 지사직 일찍 사퇴하는 게 좋겠다. 예. 굳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려지는 국민의힘 게이트에 말려들 게 뭐 있느냐. 예. 선거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안을 했지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께서 그걸 거부하고 당당하게 임하는 게 맞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이가 진짜 해먹은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당사자인 본인이 나서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아주 정당한 태도고 도리이다 후보로서. 그래서 예. 소위 행안위의 경기도감사 또 국토위의 경기도감사 예. 두 번을 실제 후보가 직접 예. 출연해서 대답하고 예.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저는 예. 아주 대통령 후보로서 강단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답고요. 근데 야당 쪽에서는 지사직에 있으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사직을 유지해서 어떤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감추려고 계속 지사직을 유지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게 예. 이제는 감추는 거는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모든 자료,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났고 심지어는 핸드폰에 통화한 기록까지 포렌식해서 나오는 세상인데 감추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다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포하는 행위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요. 예. 저는 명명백백하게 다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는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신 후에 혹시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예. 어떤 얘기 하시던가요? 뭐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고생했다기보다 예. 제가 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천대유 때문에 확실히 이길 것 같다. 아, 예. 그거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예.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저한테 이제 한 말씀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민에게 각별히 고맙다. 예.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몰랐었거든요. 예. 그걸 걱정하는 첫 경선이 제주였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 도민들께서 56.75%의 지지를 주셔서 이재명 지사께서 아마 예.
좀 안도하시기도 했고 표정 자체도 예.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제주 경선 때 제주 와서 5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그 공약을 구체화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주도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예. 국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라든가 제주도의회라든가 우리만의 힘으로 제주도의 이 개발의 틀을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인수위에서 소위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국정과제를 확정하는데 그때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들어가야 다음 정부 5년 동안에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의 예산이 오고 어떤 제도가 생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제주도의 경선 때 이재명 후보께서 오셔서 발표한 말씀 주신 5가지의 공약이죠. 핵심은 국제자유 도시라는 게 지금까지 아주 어정쩡한데 이 국제자유 도시라는 것을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 환경수도라는 이미지는 소위 환경산업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자원순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주도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리고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또 IT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실행하겠다. 이런 5가지를 주로 해서 사삼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거기까지 이제 지켜가는 게 이제 우리 제주도당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당선을 확실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선을 가정하고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 통해서 4강 진출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명으로 압축됐는데 4명 후보가 잘 선택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네, 저는 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선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5일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데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가 됐으면 이재명 후보하고 맞대결 했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리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거는 다음 이 정부가 어떻게 가야 할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줄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이게 싸움판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또 싸움에 능해서 또 그런 걱정이 드는데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더 치중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선거 자체가 좀 선거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지요. 정책 공방을 바라시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무속이라든가 뭐 그런 네거티브 공방보다 고발사주, 뭐 화천대유, 무속, 뭐 집사람의 무슨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3월 대선이 5개월도 남지가 않았는데 추석쯤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국민들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답이 살짝 높았습니다. 국민들이 내년 3월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저는 아주 중대한 게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소위 미흡했고 실패했다.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점은 국민들께 또 제주도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또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지만 문재인 정부인 건 아니거든요. 색도 다르고 확실히 다른 정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소위 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그 대선 캠프를 언제쯤 꾸릴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당무회의 결정이 우리가 중앙선대위 구성을 지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중앙선대위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도 중앙선대위 구성 원칙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물밑에서는 구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지금 대선 못지않게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그 더불어민주당 계열인 뭐 열린우리당 뭐 이런 쪽에서 매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패해왔습니다.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이게 정부에도 있어보고 국회에도 있어보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가 일렬로 되는 게 예. 일하기가 가장 좋고요. 예. 또 그래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대선도 이겨야 되고 도지사 선거도 이기는 것이 예. 역사의 순리에도 맞고 예. 그 소명을 잘 받들려고 합니다. 그 대선 이 경선 결과가 나와서 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 후보 비서실장을 오영훈 의원이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근소한 차이입니다만은 도지사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오영훈 후보가 도지사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대선 경선 결과가 도지사 후보를 결정할 때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예. 반영이 안 된다 그래도 거짓말이고요. 예. 반영이 된다 그래도 거짓말인데 예. 대통령을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예. 이재명 후보가 다음 도지사 선거를 개혁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예. 선거로 보겠지요. 그러면 소위 이재명 그 라인 진영에서의 라인업이 굉장히 소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의 수석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을 맡은 것이 도지사에 가는 길에는 불리할 수 있다. 예. 그러나 저는 또 거꾸로 그것이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원팀이 될 수도 예, 있고. 원팀이 될 때. 예. 예. 또 오영훈 후보 나름대로 오영훈 의원 나름대로 또 내공이 깊기 때문에 네. 예. 남이 아니어서 전혀 뭐 그런 부분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팀이 돼서 뭐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할 경우에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지사 후보군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뭐 당연히 당내 경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아니다.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지사 후보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전략공천은 예. 그거는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예. 거고요. 경선을 하는 게 맞고 저는 예. 다음 제주도지사 선거는 경선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가 이제 많은 것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긴 한데 예. 거꾸로 또 후보가 많아서 과잉 경쟁이 되면 원팀을 만드는데 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예.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들 늘 진 이유가 분열 때문에 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는 책임이 예. 도당위원장인 저에게도 또 있는 것이지요. 예. 송재호 위원장께서는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있습니까? 않고요. 정치인이 예. 없다 그럼 거짓말이고요. 다만 예. 이제 순위가 있겠죠. 예. 첫 순위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도지사 선거의 도자도 꺼내기가 어렵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예. 그 다음에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진영 과정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두 번째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후보가 되는 것보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후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시너지를 내느냐 이 부분이 매우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 뭐 같이 근무하신 적도 계신데 허양진 전 총장께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이런 새롭게 정비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강력한 보수의 결집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원희룡, 허향진 또 윤석열이나 예. 우리 홍준표 후보나 이쪽을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예. 김방훈, 장성철 예. 또 우리 고경실 전 이런 예. 그러니까 보수 대연합이 거대하게 구축되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어서 예. 제주도의 선거도 대선 지방선거 모두 쉽지 않은 게임이다. 예. 이렇게 봐서 긴장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허양진 제주대 총장께서 저랑은 이제 학교에도 오래 근무를 예. 했고 도민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는 분 알다시피 후원회장을 해서 해가지고 홍역 치르셨는데. 네, 제 후원회장 하다가 이제 예.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괜당 문화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육지 서울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참신한 정치 신인들을 영입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음에도 도의회 다수당이 되려면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그 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 당은 잘 돼 있습니다. 예. 공직 선출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하위 평가자들은 교체해야 되고요. 또 그런 교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진을
예. 2030 세대도 우리들 과감히 영입해야 되고 또 이미 인재영입위원장을 예. 저희들이 위촉해서 예. 인재영입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또 위원장으로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늘 특별법에 예. 의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개발되어 온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가 중앙정부의 선의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수많은 부작용을 이 땅에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로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면 예. 반드시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반드시 꼼짝 못하게 해서 예. 제주도의 이 부작용들을 수선해서 예. 제주다운 제주, 보다 더 강한 제주로 예. 태어나도록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남은 이제 대선 과정 열심히 해서 좋은 기대했던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확정이 되면 정치권은 대선 경쟁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정부는 그동안 포기했던 서민들의 일상을 부분적으로 돌려주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년 반 넘게 기다려 되찾은 일상이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보 때문에 짜증스러운 일상이 돼선 안 될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앞서는 선거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나은 점을 부각시켜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를 만들어야만 행복한 일상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